작년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며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아들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벌써 설날 이제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 별별 상담소 이번 주 내내 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쉴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긴 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글쎄요. 좀 마음이 짠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취준생 아들을 둔 50대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이 아들을 굉장히 끔찍이 아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나이 들어서는 어학연수까지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글쎄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 토익 점수가 신발 사이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300이 안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참고로 토익 만점은 990점입니다. 충격적인 점수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평소에는 또 그런데 또 명절이면 친척들이 하필이면 또 큰 집이랍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오는데 친척들이 와도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게임하고 심지어는 그냥 과일 먹고 그 30대인데 친척들한테 용돈도 받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셨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제가 친척들 올 때쯤 되면 용돈을 먼저 주시면서 너 친구 집 가든지 PC방 가서 놀아라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 신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네, 온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아들이 저 대기업 취직했어요. 이런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발표를 한 건데요. 설날 직전에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들었지만 가족들에게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만 살짝 생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정규직이다. 이제 어깨 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부모님을 정말 뭉클하게 만든 거죠. 친척들도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면서 정말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취업 덕으로 용돈도 정말 많이 주셨다고 해요. 엄마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고 곧바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갈비찜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날만큼은 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아들의 첫 출근을 앞두고 부모님의 지갑도 그냥 이렇게 막 계속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출근 때까지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 바빠질 테니까 유럽 여행 다녀와라. 그러면서 500만 원을 줬어요. 한 달 동안 6개국을 여행하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여기 지금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조금 더 쉬다 가야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게임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맨날 이렇게 빈둥빈둥 하다가 몇 달이 지났고 드디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설에 취업 확정이 됐으니까 지난해 추석. 네. 추석 이제 어깨 좀 펴야죠. 그렇죠. 친척들이 이제 오자마자 이 아들한테 달려간 것 같아요. 야야, 너 회사 전자제품 그거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난감한 표정 지으면서 한도가 있는데 그거 다 써버렸다.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친척이 부모님께 이제 아들 또 대기업 다니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대기업도 대출 같은 게 잘 되거든요. 대출 같은 거 한번 알아보라고 권유를 딱 했을 때 그때 아들이 화를 냅니다. 왜요? 이때 신입이에요. 직원 할인 대출 이거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폭발했다고 합니다. 너무 옆에서 막 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덕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짜증 날만도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하지만 설에 확정이 됐는데 추석까지 이게 미뤄졌다는 게 조금 쎄하단 말이죠. 글쎄요. 국내 대기업에 그런 정도 밀어주면 뉴스에 나올 만한 사정인데 글쎄 어머님이 정말 아들을 너무 아끼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신입사원인데 출퇴근하라고 차까지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또 퇴근을 해서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직장 상사들 뒷담화도 하고요. 관심이 가는 여직원들 그 직원들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엄마에게 동서가 전화를 해서 빙빙빙 뭔가 말을 하려고 막 돌리다가 갑자기 걔 조카 취업 안 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예. 취업했다. 그러니까 우연히 아는 사람 딸이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같은 부서라는 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조카 이름을. 직원 명부 검색을 해도 안 뜬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오늘도 차 가지고 출근했어. 이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차 가지고 어디로 갔어? 네, 이렇게 엄마도 궁금해서 이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알려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이 출근하는 아들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착한 곳이 바로 옆 동네 PC방이었는데요. 엄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라면을 서빙하던 아들과의 눈이 마주쳐 버린 겁니다. 이게 아들은 깜짝 놀라서 사실 대기업이 아니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들에 따르면 매년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순간적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대기업에 취직했다던 아들이 PC방에서 라면 서빙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 역할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 또 뒤통수 맞은 엄마 역할에 박상희 교수, 그리고 PC방 사장 역할에 백다희 아나운서.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 박지훈! 내가 너 PC방 서빙하라고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내 차까지 준 줄 알아? 좀 있으면 진짜로 나 대기업 체험할 수 있다 아이가. 그냥 좀 미리 땡겨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 넌 도대체 그 상사 뒷담화하고 그 썸 탄다는 여직원 그 얘긴 도대체 뭐야? 그거는 요 직장 상사가 누구겠노? 요 우리 저 PC방 저 사장 아이가. 그리고 또 내가 또 썸도 좀 여기 타고 있고. 그래서 나? 저기 박지훈 씨,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분 제발 좀 나가서 싸워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 취직했다고 적금도 깨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내가 명절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노. 엄마가 진짜 내 마음을 알긴 알아. 내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자 대기업. 좋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세 분 연기 옆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기가 막히네요. 저거 내 아들이어서 확 한 대 지워봤을 것 같은데. 참고로 양 변호사님은 아드님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에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대기업 취직했다고 거짓말한 아들. PC방에서 라면 옮기다가 들켰는데 이거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설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저는요, 이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아들을 잘못 키우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다 해주고 어느 아들이 취업했다고 적금을 깨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신입사원인데 회사 출퇴근하라고 자기 차를 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되게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악의 경우가 아들에게 주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실 아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씀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제발 주변 사람들 눈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아들 30이 됐으면 이제 뚝 끊으세요. 그게 아들이 오히려 살 길입니다. 더 심하게 더 어긋나갈 수도 있고 더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험하게 키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이분의 지금 고민은 이걸 친척들한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덮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양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은 아들이 했죠. 아들이 태평하고 지금 30이 넘어서 대기업을 지금도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PC방에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게으르고 너무 느긋하다는 데 있는데 사실 좀 근본적인 원인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너무 오냐오냐 하고 싶은 거 다 해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명절 때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들이 안 거예요. 친척들이 오면 뭐 나가서 놀다 와, PC방 가서 와, 친구 만나고 와 이렇게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거짓말까지 하게 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는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아들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PC방 알바라도 그냥 그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때? 하지만 거짓말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박 변호사님.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영원히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대기업에서 들어갔는데 박지훈 부장하고 싸워가지고 나왔다 하면 되잖아.
그 사실은 저랑 생각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 요거를 만약에 친척들한테 다 알려지게 되면 자존감이 완전 그게 그래. 무너질 겁니다. 맞아. 마지막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거짓말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소극적 거짓말이 있어요. 정말 확인하는 사람한테는 확인해 주면 돼요. 정말로 확인한 사람. 금방 소문나요.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이솔님 이실직고보다는 그냥 그만뒀다고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푸푸님도 친척들에게는 그만뒀다고 물어보면 말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물어보면 말하시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